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인데 이걸 어떻게 연속적으로 한 캔버스에 넣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림을 정말 잘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윌리엄 호가드가 지금의 만화의 칸이라는 부분들을 창조하게 되었던 거죠. 네, 반갑습니다. 만화평론가며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박세현입니다. 오늘은 웹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하철 타면 웹툰 보는 사람들이 보통 10명 중에 한 3명 이상 정도는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웹툰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이제 소비적 컨텐츠로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웹툰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미술사에 보면 많은 이제 예술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셀 듀샹은 독특한 예술 작품을 추구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시죠? 그 남자의 병기를 이제 갤러리에 갖다 놔서 예술 작품을 만든 이 듀샹. 정말 어떻게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즉 레디메이드 제품을 이제 그냥 갤러리 갖다 놓아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마르셀 듀샹은 꿈이 만화가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셀 듀샹의 형제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형이 이제 의사였고 또 한 명은 이제 화가이면서 만화가였는데 본인은 만화가를 꿈꾸고 있었는데 형이 너무 그림을 잘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은 만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예술가로 남게 되었는데요. 1913년도에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한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찍은 그림입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사진과 똑같이 한 컷을 정지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듀샹은 왜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인데 이걸 어떻게 연속적으로 한 캔버스에 넣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됐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근데 듀샹이 앞서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여러분 웹툰을 보시다 보면 그림을 정말 잘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사람의 인체 부위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잘 그려야지 이 그림은 정말 좋은 그림이구나 느끼겠어요. 다리요? 팔? 아닙니다. 얼굴이에요. 그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다양한 표정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다빈치였던 겁니다. 다빈치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제 뭐 예술가로서도 유명하고 이제 뭐 전략가로서, 그다음 군사 기술자로서, 또 의학자로서 정말 유명한데, 다빈치는 이 당시에 인물을 해부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 근육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의 결과물에 나왔던 작품이 바로 그로테스크한 얼굴을 가진 5명의 사람의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5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표정이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드러내므로써 그 감정, 그리고 지위,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했던 게 바로 다빈치였죠. 다빈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웹툰 속에 나와 있는 캐릭터의 얼굴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18세기에 영국의 풍속 화가였던 윌리엄 호가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풍속 화가로서 그림을 그렸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단순하게 한 컷으로 표현했던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다양한 프레임의 여러 컷을 만들었던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의 웹툰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구조를 표현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윌리엄 호가드가 지금의 만화의 칸이라는 부분들을 창조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19세기에 영국의 아르누보 화가였던 오브리 비어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림을 보면 대부분 흑백입니다. 흔히 우리 블랑누아라 그러죠. 보면 아르누보가 비어즐리 작품을 보면 대부분 다 옷의 문양이나 아니면 배경들의 다양한 우리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양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일본 만화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표현에는 이제 요소들이 되었고요. 이 장식 미학들이 지금의 아르브 미술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만화 속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의 문양이라든지 이 다양한 문양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바로 이 오브리 비어젤리라는 아르누보 화가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나게 된 사람이 여러분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 중에 뭐 많은 게르니카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 우는 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카소가 미술사에서 정말 뛰어난 화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과연 피카소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을까요? 천만에요. 사실 미술사 내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크로키를 잘 그리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피카소입니다. 크로키는 뭐죠? 단시간 내에 그 인물의 요소나 특징을 캐치해내서 그리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피카소는 소묘나 대생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본인은 이런 입체파, 사람을 다 분리해서 만들어낸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 형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을 다 분해한 겁니다. 미술은 평면의 2차원적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3차원적 현실이죠. 근데 2차원적 평면에 3차원적 요소를 어떻게 그려낼까? 그러면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아니면 위에서 본 모습들을 한 군데 모으려고 하다 보니 따로 떼어놔서 다시 재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만화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피카소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피카소의 많은 소묘 작품을 보면 말풍선이 있는 만화도 그랬고요.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황소라는 그림입니다. 지금의 입체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만화의 그림이 사실적 그림에서 어떻게 단순화되고 있는가 등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처음에 황소의 그림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사진 속의 사실적인 황소의 모습입니다. 점점점 군더더기들이 다 제거되고 선만 남게 되죠. 맨 마지막에. 근데 이 그림 마지막에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그림은 황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소의 모습이네. 근데 우리 여러분 어릴 때나 아니면 보셨을 때 졸라맨이라고 보셨죠? 졸라맨도 우리가 보면 동그라미 하나 선밖에 없어요. 직선. 그렇지만 그 졸라맨도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형체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동그라미, 네모, 직선, 세모 이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단순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카카오톡이나 메신저에 보신 이모티콘이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모티콘이에요. 다만 이모티콘은 이모션 플러스 아이콘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아이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웹툰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웹툰은 미술에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또 이제 지금의 팝아트의 미술들은 만화에 또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웹툰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풀 작가의 작품이에요. 빙의에 다룬다든지 환생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지엘이라든지 요괴물이라든지 세로 스크롤의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바로 이